1950년 여름, 한반도는 거대한 불지옥이었습니다. 평화롭던 일상은 완전히 파괴되었습니다. 강원도 깊은 산골의 유서 깊은 사찰마저 무자비한 폭격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불길이 휩쓸고 간 자리에는 오직 참혹한 잔해와 짙은 슬픔만이 무겁게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비극이 시작되기 정확히 1년 전, 짐을 싸서 호련히 이곳을 떠난 인물이 있습니다. 그가 정든 터전을 벌인 이유는 마당을 기어다니는 벌레들의 기이한 움직임 때문이었죠. 1949년 어느 평범한 오후, 강원도 오대산이었습니다. 그 애를 거닐던 한 승려가 갑자기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발밑에는 개미떼가 새까맣게 몰려 있었습니다. 단순한 이동이 아니라 두 패로 갈라져 서로를 잔인하게 물어뜯는 끔찍한 전쟁터였고, 승려는 이를 뚫어지게 응시했습니다. 개미들의 처절한 살육전을 한참이나 지켜보던 승려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미물들의 싸움에서 거대한 재앙의 그림자를 읽어낸 그의 얼굴에는 어두운 기색이 가득했습니다. 짐을 싸라. 지금 당장이다. 스승님, 왜 이렇게 갑자기 무슨 일이신지 여쭤봐도 의심 말고 따르라. 알겠습니다, 스승님. 그들은 야반도주하듯 서둘러 산사를 빠져나왔습니다. 아무런 설명도 없이 이어진 긴 여정 끝에 도착한 곳은 남쪽 끝자락에 위치한 경남 양산의 작고 조용한 암자였습니다. 경남 양산의 암자의 자리를 잡은 그들은 잠시 숨을 돌렸습니다. 강원도의 긴박했던 공기와는 달리 이곳은 평온했었습니다. 이듬해 6월, 모두가 잠든 고요한 새벽에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탱크를 앞세운 포성이 온 나라를 뒤흔들었고, 평화롭던 강산은 순식간에 비명으로 가득 찼습니다. 승려가 떠나온 강원도의 그 절은 가장 참혹한 격전지로 변해 초토화되었습니다. 만약 그가 개미들의 경고를 무시하고 남았더라면 아마 역사 속으로 영영 사라졌을 것입니다. 미세한 조짐만으로 대재앙을 읽어낸 이 사람, 허공을 집어삼킨다는 뜻의 법명을 가진 그는 바로 훗날 동양의 노스트라다무스로 불리게 되는 위대한 선지자 타너 스님입니다. 1913년 전북 김제에서 태어난 그는 시작부터 평범하지 않았습니다. 독립운동가이자 민족 종교의 간부였던 아버지 밑에서 13살 무렵 이미 동네에는 천재 소년이 났다는 소문이 자자했습니다. 그는 스펀지처럼 학문을 흡수했고, 사랑하는 처자식을 뒤로한 채 진정한 진리를 찾기 위해 강원도 깊은 산속으로 들어갔고, 세속의 인연을 끊고 수행자의 길을 택했습니다. 스승 밑에서 머리를 깎은 그는 무려 3년 동안 입을 굳게 닫았습니다. 단 한마디의 말도 하지 않는 극한의 무건 수행을 견뎌내며 자신의 내면과 치열하게 마주하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3년의 침묵을 깬 순간 세상의 이치가 달리 보였습니다. 책 속의 글자들이 살아 움직이며 오색찬란한 빛을 뿜어냈고, 그는 마침내 진리의 눈을 뜨는 기이한 체험을 합니다. 깨달음을 얻은 그는 팔만대장경을 비롯한 방대한 불교 경전들을 우리말로 옮기는 거대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누구나 진리를 읽을 수 있도록 평생을 바쳐 지혜의 등불을 밝힌 것입니다. 그의 놀라운 학문적 깊이는 바다를 건너 일본과 대만의 명문 대학들까지 전해졌습니다. 단순한 종교인을 넘어 세계가 인정하는 대학자가 되어 동양 철학의 위상을 널리 드높였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그를 다시 찾는 이유는 그가 내뱉은 미래의 예언들이 현실에서 소름돋게 들어맞기 때문입니다. 타너 스님의 통찰은 여전히 우리에게 깊은 울림과 경고를 던집니다. 때는 1968년 오대산의 깊은 산속, 고요한 암자에는 한 스님이 평생을 바쳐 불교의 방대한 경전을 우리말로 옮기는 거룩한 번역 작업에 온 힘을 쏟고 있었습니다. 스님의 방 안엔 수적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어 그간의 고단했던 노력과 세월을 짐작게 했습니다. 제자들아, 들어라. 이 책과 원고를 당장 삼청 영은사로 피신시켜라. 스님, 왜 갑자기요? 지금 당장 이 짐을 산으로 옮겨라. 스님, 이 많은 짐을 왜요? 산속 어디로 가는 겁니까? 이해가 안 됩니다, 스님. 묻지 말고 서둘러라. 스승의 뜻을 받들어 오직 영은사에 도착하겠다는 일념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짐을 다 옮기고 정확히 보름이 지난 뒤 온 나라가 발칵 뒤집히는 사건이 터집니다. 북한에서 난파된 120명의 무장공비가 울진과 삼척 일대로 쏟아져 내려오며 비상사태가 선포됐죠. 불바다로 변했고, 스님이 머물던 그 정겨운 암자 역시 거센 불길 속에 잿더미가 되어 영원히 사라져버렸습니다. 만약 스님의 예지력에 기반한 지시가 없었다면 한국 불교계의 위대한 자산인 번역 원고들은 그날 모두 타버렸을 것입니다. 스님의 생신을 맞아 수많은 제자와 신도들이 모여 잔치를 벌이던 날, 나라에는 묘한 긴장감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유신 정권의 끝자락에서 숨막히는 긴장이 감돌던 시기, 한 신도가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앞으로의 나라 형편이 어찌 될지 묻자 스님은 가만히 눈을 감고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올해가 기민년이지 거대한 징조가 일어날 것이라는 뼈있는 말을 끝으로 스님은 입을 굳게 닫았습니다.
그리고 그해 10월 박정희 전 대통령이 측근의 총탄에 목숨을 잃는 대한민국 역사상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스님의 불길한 징조가 현실이 되어 온 국민을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대통령 서거 직후 스님은 군부 최고 책임자였던 정승화 총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총장님, 지금 당장 들으십시오. 상황이 매우 급하다. 모든 것을 잃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영문을 몰랐던 총장은 스님의 이 절박한 외침을 깊이 새기지 못했습니다. 결국 얼마 지나지 않아 12.12 군사 반란이 일어났고 정승화 총장은 신군부에 의해 강제로 끌려가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스님의 경고를 무시한 대가는 참혹했고 역사는 뒤바뀌었습니다. 진정으로 세상을 경악하게 만든 발언은 따로 있었습니다. 생전 스님은 내가 떠나고 정확히 12년이 흐르는 해 일본은 끔찍한 지진으로 쑥대밭이 될 것이라며 희생자 수까지 묘사했습니다. 1983년 6월 스님은 본인이 떠날 시간을 미리 예고한 뒤 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조용히 숨을 거두며 세상을 떠났습니다. 스님이 떠난 후 달력장이 정확히 12번 바뀐 1995년의 어느 차가운 새벽, 일본 고베 지형이 12년의 시간을 넘어 현실로 나타난 것입니다. 규모 7.3의 지진으로 수만 채의 집이 무너지고 도시는 화염에 휩싸였습니다. 6,000명이 넘는 최악의 참사 앞에서 세계는 하지만 스님의 경고는 고베 지진에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더 먼 미래에 일본 영토의 70% 가까이가 심해로 수장될 것이라는 충격적인 시나리오를 예견하며 인류에게 경종을 울렸습니다. 지구축이 바로 서면 극지방의 얼음이 대규모로 녹아내리고 그로 인해 해수면이 상승하며 맹렬한 쓰나미가 전 세계 해안 도시들을 덮치게 될 것이라고 스님은 구체적인 상황을 묘사했습니다. 반면 한반도의 운명은 정반대였습니다. 동해안 일대의 땅이 거대하게 솟아오르며 우리나라의 영토는 지금보다 훨씬 광활해질 것이라는 희망적인 메시지를 남겼죠. 스님의 예언은 거대한 대륙 중국을 향해서도 뻗어 있었습니다. 수많은 소수민족을 억지로 뭉쳐놓은 중국은 그 결국 여러 개의 작은 나라로 산산조각날 운명이라고 단언했죠. 현재 티베트나 신장 위구르 등에서 들려오는 끊임없는 파열음과 갈등을 보면 스님의 시선은 이미 수십 년 뒤 동북아시아 지도를 정확히 꿰뚫어보고 있었던 것이 아닐까 하는 경외심이 듭니다. 특히 스님은 중국이 갈라지는 혼란을 틈타 우리가 잃어버렸던 옛 만주벌판의 영토 일부를 되찾게 될 것이라는 가슴 뛰는 예언을 덧붙였습니다. 스님의 예언은 단순한 공포 조장이 아니라 다가올 대변화의 시대를 준비하고 마음을 닦으라는 우리에게 깊은 성찰과 지혜로운 대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거대한 변화 속에서도 지혜와 평온을 찾는 것, 그것이 타너 스님이 우리에게 남긴 가장 소중한 유산일지도 모릅니다. 타너 스님의 예언에 따르면 한반도의 미래는 고난과 시련을 겪은 후에 큰 결실을 맺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이 비디오는 그 과정을 다룹니다. 올려보십시오. 당신은 전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 하나로 외국의 원조에 기대 살던 땅이었습니다. 그런 시절에 산속의 한 승려가 대한민국이 지구의 중심이 되고 전 세계가 우리를 우러러보게 될 것이다라고 외쳤을 때 이를 곧이대로 믿은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을 겁니다. 아마도 당시 사람들에게 스님의 말씀은 허무맹랑한 낙관론이나 미친 사람의 헛소리 정도로 치부되었겠지요. 내일의 끼니를 걱정하던 이들에게 세계의 중심이란 꿈같은 얘기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21세기의 풍경은 어떻습니까? 스님의 예언은 소름 끼칠 정도로 정확하게 현실이 되어 우리 눈앞에 놀라운 기적의 드라마처럼 펼쳐지고 있습니다. 빌보드 차트의 정상에 우리 가수의 이름이 새겨지고 지구 반대편의 젊은이들이 한국어로 된 가사를 완벽하게 떼창하며 변방의 언어로 취급받던 한국어는 이제 전 세계에서 가장 힙한 언어가 되었습니다. 세계 곳곳의 대학에서는 한국어를 배우려는 학생들의 열기로 뜨거운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이게 한국의 한글이야. 정말 멋있어. 타너 스님은 이미 반세기 전 산사 깊은 곳에서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단순히 경제적인 부자가 되는 것을 넘어 우리 민족의 정신적 가치를 보았습니다. 흥미롭게도 비슷한 시기를 지목한 예언은 또 있습니다. 효봉 스님은 2025년과 2026년을 기점으로 한반도에 새로운 영적 인도자가 나타나 아시아의 질서를 재편할 것이라 예고했죠. 이는 수백 년 전의 신비로운 예언서 격암유록이 말하는 뱀의 해와도 정확히 일치합니다. 서로 다른 선각자들이 약속이라도 한 듯 지금 이 시기를 역사의 거대한 전환점으로 꼽았죠. 서로 다른 길을 걸었던 선각자들이 약속이라도 한 듯 지금 이 시기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2025년 무렵은 인류 역사가 새로운 차원으로 도약하는 거대한 문턱이 될 것이라는 예고입니다. 스님은 북한 내부의 예상치 못한 격변을 예고했습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불장난을 하다가 집 전체를 태워버리는 것과 같은 급작스러운 사태를 통해 통일의 문이 열릴 것이라 보았습니다. 또한 그 직전에 찾아올 100일간의 어둠이라는 표현은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이는 단순히 물리적인 현상이 아니라 기존 가치관이 붕괴되는 사회적, 정치적 대혼란을 의미합니다. 최근 우리가 겪고 있는 예기치 못한 사회적 파장들과 깊어지는 갈등을 보며 많은 이들이 혹시 우리가 지금 그 어두운 터널의 한복판을 지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스스로 자문하게 됩니다.
하지만 스님이 예언한 결론은 언제나 희망을 향해 있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의 끝에는 반드시 눈부신 아침이 기다리고 있으며 우리 민족은 그 시련을 이겨내고 가장 먼저 일어설 것입니다. 대변혁의 혼란 속에서도 우리 민족은 가장 적은 피해를 입고 살아남을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세계 인류에 나아갈 길을 제시하는 새로운 스승국가로 당당히 우뚝 서될 것입니다. 지축이 바로 서고 지각이 변동하는 우주적 제어 앞에서도 한반도의 위치는 상대적으로 안전합니다. 이는 우리 민족에게 부여된 특별한 천문학적 혜택이자 하늘이 내린 기회이기도 합니다. 오히려 서해안의 땅이 솟아오르며 우리의 활동 영역은 더욱 넓어질 것이라는 가슴 뛰는 점수집 때는 길도 남겼습니다. 500년 전부터 20세기 이토록 타노 스님가라. 그 20세기의 손거텀이 전하간 바라가 봤던 오늘을 사는 우리의 자부심다. 우리의 모키공이 우리 자신한 자부심을 찾니다. 우리는 단순한 관찰자가 아니라 역사의 주인공으로 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동시에 이는 막중한 책임감을 부여합니다. 세계의 중심 국가가 된다는 것은 단순히 잘 사는 것을 넘어 인류가 처한 위기에 대한 해답을. 하지만 스님은 예언에만 매몰되지 말라고 경계했습니다. 운명은 고정된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과 행동에 따라 얼마든지 바뀔 수 있는 생물과 같다고 항상 강조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언은 우리에게 닥칠 수 있는 최선의 가능성을 보여줄 뿐입니다. 그 가능성을 아름다운 현실로, 오직 오늘을 현실로 만드는 것은 반세기 전 아무도 믿지 않았던 황당한 이야기들을 기어이 현실로 만들어낸 저력 있는 우리 민족입니다. 이제 스님이 남긴 마지막 예언들, 즉 진정한 통일과 세계의 중심 국가라는 목표를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어떤 마음가짐으로 이 위대한 여정에 마침표를 찍어야 할까요?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혼란이 정말로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기 위한 진통일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어쩌면 가장 큰 어둠은 밝은 해가 뜨기 직전에 찾아오는 법입니다. 타너 스님이 내다본 그 찬란한 결실의 시대를 여러분과 함께 맞이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생각을 댓글로 들려주세요. 함께 고민할 때 우리는 더 밝은 미래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깊은 통찰을 담은 영상을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한 이야기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